윤리위가 핵심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관계자들의 또 멘트, 메시지 등을 통해서 윤리위 국면이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친한계에서는 권력이 망할 징조다라고 격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여러 기자들과 소통을 하면서요. 한창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자들 중에서도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자들이 많죠. 자, 쭉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딱 한마디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가 정말 무능했다면 11달을 버틴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11달이나 이런 환경에서 정말 오만 주위의 기득권들이 파상 공세를 하는 이런 환경에서 11달을 어떻게 버텼겠느냐라고 제가 반문을 합니다. 그럼 답이 돌아오지가 않죠. 왜냐?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국민적인 지지자들의 지지를 유지하면서 체제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제 와서는 강제로는 지도부를 해체시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친한동훈계는요, 11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망할 징조다. 그 망할 징조는 대체 몇 달 동안 계속되는 겁니까? 1년 동안 징조가 계속됐는데 뭔가 추락을 하기는커녕 지지율이 반등을 하고 오히려 지도부의 지지세가 굳건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결과적으로 공연불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통하지도 않을 레토릭을 가지고 본인들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지도부를 헐뜯는 방식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해자 코스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지자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 징계 카드가 오히려 친한동훈계를 좀 피해자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장동혁 대표가 칼자루를 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꼭 좋기만 하겠냐라고 하는 일부 피드백들도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되려면 잘못한 게 없어야 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했던 행위보다 훨씬 더 큰 범주에서 억울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 지금 징계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죠. 무소속 후보를 돕고 우리 당원,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의힘의 후보에 낙선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토론의 여지가 없는 잘잘못에 대해서 쟁점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를 도운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글쎄요, 친한동훈계만의 착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지도부가 지방선거 때 꾹꾹 눌러 담았던 당원들의 울분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요구들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지방선거까지는 당내 화합이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인내를 해왔던 것이다. 이제 와서는 원칙론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금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요, 친한동훈계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격한 언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당대표의 사냥개냐? 이런 극언까지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직전 윤리위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징계 조치 윤리위의 가동이 오히려 당의 통합을 저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징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냥개로 쓸 거였다면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원칙에 따라서 즉결 처분을 했겠죠.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윤리위가 당대표의 사냥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 또 개인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을 한다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징계 정치라고 하는 표현 자체, 징계 카드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치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처럼 당의 기강,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장치로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개입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정치가 개입된다라고 하면요, 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무소속 후보 지원, 전쟁 상황에서 비유하자면 이적 행위에 해당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가치 판단의 영역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정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형용 모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카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가 않죠. 안 하면 안 될 징계를, 당연히 해야 될 징계를 당원들의 명령과 요구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저에 대해서 또 걱정해 주시는 분들, 변호사비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일단 사건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초입에 드렸던 부분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을 내자마자 검찰에서 송치를 하고 하루 만에 기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생각을 하고, 정치라고 하는 수식을 붙인다라고 하면은 좀 이럴 때,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전화 한 통 없는 상태에서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 이럴 때 쓰여야 되는 표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징계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언론의 헤드라인 해석으로는 징계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의원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와 같은 이간질성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가 서로의 관할권을, 원칙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의 관할, 당무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 당 전체를 대표해서 당의 인사권과 당무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이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원내 사안들, 민주당과 교섭을 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해야 될 때, 상임위 원구성 등 우리 국회의원들의 여러 입지적인 협상을 해야 될 때 대표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내 대표인 겁니다. 의총을 소집하고 당론을 수렴을 하는 것이 원내대표 역할이죠. 자, 그런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당무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당대표의 관할이죠. 당대표가 윤리위원장, 그리고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을 하고요. 독립적인 기구로서 윤리위와 당무감사위가 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당이라고 하는 곳은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우리 지방선거 때 그랬던 것처럼 선거 때는 조금은 멈춰줬으면 한다라고 하는 권유 정도는 할 수 있죠. 정무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당대표의 인사권 하에 당대표가 인사한 독립기관의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이 사안을 검토를 하고 징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결권도 당대표가 중심이 되는 최고위가 갖습니다. 자,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징계라고 하는 당대표의 또 고유 권한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서로의 관할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정점식 원내대표께서는 그저 국회의원 징계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당대표와의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건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당대표의 관할권 사안에 대해서 논평을 원내대표가 하는 것 자체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 갈등이 우리 당보다 훨씬 더 첨예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원내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입장을 내지 당내 현안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라고 하는 이름이 당권 투쟁에서는 끼어들 틈이 없지요. 하지만
우리 당에서는 공교롭게도 신임 정점식 원내대표의 이름이 당권투쟁이라고 하는 여러 전선 속에서 너무 자주 등장을 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메시지가 과연 국민적인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집단은 명실공히 기득권 집단입니다.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고 국민들의 세비를 받으면서 정말 많은 국회 내 책무를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국민적인 견제책은 사실상 전무한 그저 언론의 견제를 받는 정도의 의정활동상의 그런 불편함만 존재를 하는 특권층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적인 인식조사를 해보면요. 여러 국가기관들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고 특권계층으로 인식되는 곳이 국회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당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특권이 당연하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 특권을 오히려 강화하고자 하는 표현들이 너무도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 최근에 당대표가 왜 필요하냐? 원내 중심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원들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내 특권 계층인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정당 사무를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읽히기 때문에 적절성의 의구심이 제기가 됐었죠. 정점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신중해야 된다. 반대로 뒤집으면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징계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징계 제명 조치를 하더라도 국회 내 본회의를 열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지어 징계 조치 자체를 신중해야 된다. 그렇다면 한번 국회의원만 되면 4년 동안은 어떤 해당 행위를 하고 어떤 무소속 지원과 같은 정말 망당적인 행위를 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인가? 이렇게밖에 번역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원내 국회의원들을 총괄하는 원내대표로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야기를 하셨겠죠. 하지만 이 메시지가 대중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은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수호하는 정당인가? 국회의원들은 성역인가? 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우리 당원들이 보셨을 때는 당대표의 관할권도 지켜주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아쉽게 다가온다. 거듭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간질 프레임을 언론이 씌우는 것에 떡밥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적절치가 않다. 거듭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장도혁 대표 거취 문제, 이제는 소강 상태를 넘어서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는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여러 언론 방송에 출연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장도혁 대표 끌어내릴 때가 아니다. 덧붙여서 사실 장도혁 대표 사퇴 요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수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당원들의 지지가 상당하다라고 거듭 여러 근거와 논리들을 동원해서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메시지를 냈다는 거죠. 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현재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으로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4명의 최고위원 사퇴를 하게 되면 지도부가 거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취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도 명확하게 첫째, 장도혁 대표 사퇴 원하는 의원들 상대적으로 소수고, 둘째,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장도혁 대표 지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셋째, 물러날 생각이 없다. 사퇴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일단 저희가 확실하게 사퇴 국면은 끝이 났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번 주 내내 여러 방송에 돌면서 같은 논조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최고위를 흔들기 위한 움직임이 벌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 있죠. 저희가 지금 한가롭게 당대표 사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11개 상임위, 민주당이 11개 상임위 그중에서도 알짜배기들만 쏙쏙 뽑아서
독식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 18개 상임위 중에 11개 상임위, 이제 그 중에서는 가장 법률 통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포함해서 또한 예산 처리에 있어서 예산관리감독, 국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행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결위, 그리고 재경위까지 모두 다 독점을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천명을 한 겁니다. 주장을 하는 걸 넘어서 실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겠다,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더불어서 행안위와 같은 곳들도 사정기관들을 중심으로 국회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에 속하죠. 그와 같은 상임위들도 민주당이 전부 다 독식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원구성에 정말 비상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와 같은 현실들을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원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회 내 내밀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더 다른 사안들보다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첫 번째 시험대인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우리 원내 의원들의 최소한의 이권,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도권마저 원내대표가 보장을 해주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협상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제도권의 권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습니다. 행정부 권력이 지금 없고요. 입법부에서도 우리가 110석, 그나마 지난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대표가 3석을 추가해서 110석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의석을 가지고 우리가 민주당과 주도권을 가지고 교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는 것이 고작인 정도의 의석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투쟁하는 방식은 훨씬 더 야성적이어야 합니다. 야만적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야당답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야당다운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야당은 권력을 향한 투쟁을 합니다. 권력이 잘못 행사되고 남용됐을 때 이에 대해서 분노하는 비기득권, 일반 국민들, 시민사회 관계자들, 여러 시민단체와 우리의 국민들과 함께 여론을 등에 업고 싸워야 하는 것이 야당의 숙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야당이 되고 나서 민주당과 협상에서 유의미하게 관철시킨 현안이 없다시피 한데 지금 유의미하게 민주당의 굴복을 이끌어낸 것이 바로 선관위 특검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선관위 특검 어떻게 관철시켰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국민들의 품으로 들어가서 올림픽공원에서 최전선에서 투쟁을 하면서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민주당을 여론으로 압박을 한 겁니다. 특검 찬성 국민 여론 83%가 넘는다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세, 선관위에 대해서 해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70%가 넘는 압도적인 대중 여론을 끌어냈고 그 여론전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협상에서 우위에 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고 삼아 어떻게 그런 원내 지도부도 움직여야 할 것인가? 민주당이 압박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지금과 같은 준동이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모든 국회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위철원과 같은 사람들, 우리가 탄핵 추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의미하게 드러나는 액션이 없다. 로드맵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많은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갑갑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가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정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당권을 흔들기 위해서 원내대표의 이런 권한, 원내대표의 월권을 유도하는 일부 언론 매체들과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준동이 이와 같은 원내 현안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임기 내내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사사건건 반영을 하면서 당대표와 반목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왜 국민의힘만 민주당과 달리 당대표와 원내대표 투톱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헤드라인으로
연달아 갈등 상황을 연출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특히 원내 지도부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제가 아까 오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 원내대표 역시 당원들이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20% 정도 수준에 반영을 하지만 당원들 20%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선출직으로서의 의무가 부과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런 의무가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를 존중해야 될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당도 이런 식의 반목을 답습하지 않으려면요, 아예 당대표가 원내대표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차기 전당대회 등에서 우리 후보자들의 핵심적인 공약이 되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당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당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원내대표가 이끄는 원내 국회의원들 역시 당원들에 의해서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거나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에 의해서 공천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의원들보다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권자가 당원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칙이 지켜진다면요, 우리 당에서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갈등 반목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더 이상 씌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